네, 9시입니다. 오늘은 12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의 특급 참모,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현명한 투자 판단을 도와드리는 특급 참모, 하태민 경제TV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 상한가 마감에 LS 머터리얼즈 강세 출발이고요. JLK, 루니뷰노, AI 의류주 소폭 블루스고요. 파라스 아이바이오는 좀 야무지게 강세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쏠림 종목 중에서는 에코프로만 플러스고 나머지 종목은 약보합으로 출발하네요. 그다음에 오픈 엣지, 온미디어,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들도 소폭 플러스 출발입니다. 로봇 관련주는 혼조고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까요? 우선 2차 전지부터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자, 우리 JM님, 주식 투자는요, 낙관론자들이 수익이 납니다. 걱정이 많으면요. 아무튼 주식이라고 모든 주식은 양면성이 있어서 좋게 본 점도 있고 부정적인 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식 투자자는 항상 좀 낙관적인 분들이 수익이 잘 납니다. 자, 2차 전지를 전반적으로 하락세네요. 네, 오늘은 2차 전지 전반적인 하락세입니다. 자, 자동차는 어떤가요? 자동차는 혼조권이고요. 바이오는요, 바이오는 오늘 바로스 아이바이오가 좀 돋보입니다. 상대적으로. 다음에는 네, HLB 오늘도 공매도 판매수가 드러나요. 강세고요. 셀트리온, 네, 합병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미 거래 정지 들어갔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흡수 합병합니다. 그 다음에 녹십자 같은 게 강세를 보이는군요. 자, 소부장들 보니까 후공정 관련주들 어제 엔비디아 강세에 비해서는 조금 덜합니다만 플러스권이고요. 네, 그 외에는 좀 잠잠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IT 부품들은 또 좀 혼조권이네요. 오늘은 좀 신중하게 출발한 것 같아요. 게임주들도 네. 그다음에 STO 관련주들도 좀 혼조권이고요. 코인 관련주들도 혼조권입니다. 그다음에 엔터주들은 오늘은 JYP가 조금 플러스고 역시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살짝 좀 조용한 분위기네요. 출발이. 다음에 오늘은 메디톡스, 자, 파마 리서치가 어제부터 조금 기관 매수 제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파마 리서치가 면허의 생식세포에서 네, DNA, RNA를 추출을 해가지고 우리 피부도 탱글탱글하게 하고 하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요즘 그런 유사 제품이 많이 나온다 하는 걱정이 좀 많았는데 어제는 기관 매수가 다시 들어옵니다. 다음에 방산 HMM 오늘 강세고요. 넥스원, LIG 넥스원. 오늘은 팹리스는 어버브 반도체가 좀 강세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좀 개별 종목 느낌들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은 하락 종목이 좀 많습니다. 하락 종목이 많은 분입니다. 외국인이 어제처럼 근데 어제는 개장 초반에 유가증권 시세 매도가 많았고 코스닥은 좀 잡혔는데 오늘은 코스닥 매도가 일단 많네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첫째가 외국인, 두 번째 기관 수급이 좋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개장 초반에 야무진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시장이 지금 지수는 약보합인데 하락 종목이 지금 601대 791 아직 뭐 개장 초반이니까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락 종목이 많아서 오늘은 어제와 다른 점은 외국인이 야무진 순매도를 하고 있다. 요점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에코프로가 강세인데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가 지금 공매도 잔고 1위 종목이라서 쇼크 브레이크 들어오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그 다음에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강세가 보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아까 좀 말씀을 드리다 말했던 주식시장은요 항상 좀 낙관론자가 되셔야 됩니다. 뭐가 새로운 게 나왔다 하면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주가에 많이 반영되고 나서는 그때는 이제 실적이라는 잣대를 갖다 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마이클 버리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너무 테슬라에 대해서 실적을 잣대를 갖다 대가지고 공매도를 쳤다 큰 피해를 봤죠. 볼까요? 마이클 버리를 한번 드릴게요. 네, 마이클 버리 유명한 분이죠. 이 영화 서브프라임을 예견해서 큰 돈을 번 이 사람인데요. 네, 이분을 보면 그 다음에는 계속 엇박자예요. 마이클 버리. 그래서 제가 늘 뭐 이런 분들 보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주식은 일단은 겸손해야 됩니다. 어떤 흐름이 나타나면 그걸 받아들이고 왜 그럴까를 공부를 해야지. 이런 사람들 마이클 버리 이런 분들은 본인이 엄청 똑똑한 줄 알고 벌써부터 시장은 이래야 돼 하고 자기가 막 시장을 막 그림을 그려놓고 크기를 만들고 그 앞에 구겨놓거든요. 그럼 망합니다. 이 사람은 테슬라를 초기부터 자동차 30만 대 만드는 게 어떻게 1000만 대 만드는 GM보다 더 시가총액이 그냥 말도 아니다 하면서 공매도를 쳐가지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는 누가 모르나요? 본인만 똑똑한 거 아니고 주식시장은 정말 열심히 하고 똑똑한 사람들의 온갖 머리들이 다 녹아있는 곳이 주식시장인데 그런 주식시장에서 테슬라 같은 주가 흐름이 나타난다면 왜 나타날까? 일단 긍정적 마인드로 어떤 점이 있어서 저런 흐름이 나타날까를 받아들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본인만 똑똑하고 다른 사람 바본 것처럼 그래가지고 자기만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아는데 그 정도로 국내도 지금 유명 인기 유튜브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주식만 추천하고 남의 주식은 다 까버리는 그래서 참 물론 그분도 열심히 하시고 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태도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남의 주식은 그렇게 함부로 까버리고 자기 주식만 좋다고 그 알량한 지식으로 자기보다 훨씬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걸 깨닫고 겸손해야 되는데요. 자기만 대단한 것처럼 하이닉스 팔라고 난리를 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요. HBM3 하이닉스 전체 매출의 3%에 불과해요. 하면서 하이닉스 적자인데 주가가 그러면서 막 하이닉스 팔고 반도체 팔고 자기 주식 사세요. 자기 주식만 살아보면 얘기하면 되지. 뭘 그렇게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다른 주식까지 그런 게 참 안타깝죠.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주식도 잘 되고 내 주식도 잘 되고 그러면 좀 좋지 않겠습니까? 자, 9시 10분인데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개장 후 10분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도가 700억대까지 오니까요. 지수도 밀리고 하락 종목이 지금 475대 코스닥이었어요. 997. 자, 오늘 외국인이 매도를 하니까 영향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외국인이 어떻게 하는지 이걸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흐름상 시장이 맥없이 꼬꾸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장중에 외국인이 이래서 순매도가 좀 돌아서는 분위기가 되면 상승 종목이 확 늘어날 것 같은데 이 외국인 순매도가 줄어드는 국면에서는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때 한번 보시자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은 하락 종목이 1000개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님 오로스 3만원대 보여주는데 올 수 있기를. 자, 그래서 이렇게 3만원요? 3만원 간 적이 없는데. 오로스 테크놀로지, 파로스가 아니고 참, 오로스. 자,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322-310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로스 테크놀로지는요, 어떤 점을 보셔야 되느냐. 자, 이 회사는 오브레이 측정자입니다. 오브레이 측정,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쌓았을 때, 이게 줄이 똑바로 맞게 돼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정에서, 지금 반도체는 쌓고 깎고, 이게 반도체 아닙니까?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계속, 식각하고, 또 정착하고, 식각하고를 수십 번 반복하는 게 반도체인데 아구가 딱딱 맞게 돼 있느냐 이건데 지금은 이제 뭡니까 후공정까지 지금은 아예 D램 자체를 쌓는 HBM이란 게요. 이게 8층으로 쌓고 하니 아래 위로 아구가 맞는지 자 이럴 일들이 늘어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원래는 전공정의 오브레이 계측 장비인데 이제 후공정에도 와피스라고 할까요? 와피스 30. 이거는 삼성전자가 계속 공급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강점이죠. 그래서 웨이퍼가 축 처지면 여기에 있는 솔더볼들도 덜 뜨든지 이런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따지는 거고요. 다음에 요거죠. 패키지 측정 장비. 상하 간의 패턴 정렬. 요거는 기존의 오브레이 측정 장비와 좀 비슷하죠. 그래서 요런 용도의 중요한 거는 후공정에 쓰인다. 후공정이라 한다면 결국 HBM에 들어가느냐 하는 거고요. HBM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원래 하이닉스가 키워준 회사예요. 그래서 주력이 하이닉스인데 이제는 삼성전자와도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제부터는요. 그래서 이런 점 등등을 해서 이 회사는 이제부터는 아직도 좀 설익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제대로 익어가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는요. 그래서 특히 최근에는 기관 매수가 좀 있거든요. 기관 매수가 있는 이유는, 전에는 이 회사를 잘 몰랐는데, 기관들이. 이제는,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후공정 HBM 관련주구나. 근데 HBM 관련주들이 시가총액이 다 비쌉니다. 다 조단이에요. 한미반도체 지금 시총 한 6조 하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게 한미반도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네, 5조 7천억이죠. 이 다들 시가총액이 수천억 1조씩 하는데 오로스는 지금 시총이 오늘 어떤가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시총이 2,600억 상대적으로 좀 싸다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제가 증권사 시총 5천억은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라서 3만원대면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수님 4만원대 보여줍니다. 자, 시총 5천억 간다면 4만원대도 갈 수 있겠네요. 다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늘 강조드리지 주식을 주구장창 들고 있지는 마십시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20일 이동 평균선 이런 것도 염두에도 이격도 정도 보시면서 많이 좀 벌어지면 좀 팔았다가 좀 다가가면 샀다가 이런 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라떼는 말이야 세대들은 주식을 잘 안 파는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네. 이격도 등등 주가 흐름을 보면서 네,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 팔았다가 다시 사고 이런 거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장기적으로 회사가 가는 그 길은 이런 길이구나. 지금 상황은 이런 거구나. 이해는 하셨죠? 그래서 오로스는 전공정 장비 주력에서 이제 후공정까지 다 아우르고 있고 고객도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로 확대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상당히 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 아셨죠?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우리 JM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 투자는요. 일단은 낙관론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낙관 뭔가 새로운 게 나왔다. 온디바이스 AI다 하면 그걸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야 온디바이스 AI가 뭐지? 뭐 때문에 저렇게 움직이지? 네, 받아들이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시장의 하늘에 주신님이 딱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는 도저히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캐시우드 누님이라든지 마이클 벌이라든지 최근에 미국도 그 공매도 전문 펀드 회장도 소위 말해서 우리 도박으로 치면 오링이 나가지고 은퇴를 한다 했는데요. 그분도 테슬라 공매도 쳐가지고 작살이 났는데요. 그 다음에 국내 유명 유튜버도 맨날 남의 주식 까면서 자기 주식이 자 그런 식으로 하면요. 네, 말론과 좋지 않다. 주식시장은 모두가 잘 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굴떡지수가 올라오네요. 외국인들이 살짝 지금 순매도가 줄어드니까 굴떡지수도 고개를 든다. 외국인의 순매도가 줄어드는 거에 비해서 훨씬 세게 돌아서죠. 자, 시장의 에너지는 살아있다. 이제 남아있는 걸 뭐냐? 상승 종목이 늘어나야 돼. 증가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LS 머티리얼 주가 벌써 1100만 주예요. 오늘 같은 상황이면 조금 이렇게 시장이 조금 움츠린 상황에서는 어떤 집중 종목이 나오면 시장에 더 부정적으로 더 이쪽에 모이겠죠. 지금 단타하는 분들이. 좀 부정적인데 과연 상승 종목이 늘어나서 하락 종목이 지금 1000개가 넘습니다만 상승 종목이 확 늘어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우리 팔승님 엔캠 오버행 이슈 엔캠 오버행 이슈 한번 볼까요? 348 370인데요. 엔캠 전환사채 때문에 그러실 것 같은데요. 자, 엔캠이 전환사채가 이렇게 있죠. 이거 다 주식 전환하면 720만 주가 증가하면서 자본금이 36억 늘어납니다. 그럼 엔캠이 지금 자본금이 얼마일까요? 지금 81억인데 여기다가 36억 더 증가하면 117억이 되네요. 117억인데 자본금이 117억인데 매출이 어느 정도 될까요? 매출이 올해 한 9천억 자본금이 117억인데 올해 9천억이면 매출이 상당히 큰 편이죠. 물론 저 업종마다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자본금의 한 10배 정도는 돼야 된다 봅니다. 매출액이. 그러면 엔캠은 한 1200억 정도 매출은 돼야 된다 하는데 어이구 매출 거의 1조에 가깝네요. 이러면 네, 사람으로 치면 한 10등신 정도 되나요? 네, 머리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 오버행 이슈는 물론 이 물량들이 주식으로 전환될 때는 영향을 주겠지만 일시적으로 네, 이게 전체 다 주식 전환된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네,
부담스럽지 않다. 그런데 전환가액을 보시면요. 싼 게 지금 26,000원이고요. 액면가 얼마죠? 이게 500원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한 10배 보십시오. 그래서 5,000원 이하에서 정자가 이루어지면 그는 악재입니다. 재무구조 개선 효과보다는 물량 증가가 부담스러운데 5,000원 이상이면 호재입니다. 물량은 증가되나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크거든요. 근데 5,000원도 아니고 26,000원, 심지어는 78,000원도 있네요. 이런 전환가액이면 이게 만약에 주식 전환되면 재무구조가 엄청 좋아지죠. 호재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엔캠은 이 전환사채 물량에 대한 오버행 이슈는 접어두셔도 되겠다. 특히 내년부터는요. 미국 시장에 북미 지역의 전해액을 오롯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라서요. 그런 측면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미국에서의 성장성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외국인들이 일단은 이때 9시 16분 정도를 저점으로 해서 순매도가 주춤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탁 고개를 드네요. 그 다음에 지금 상승 종목이 535, 하락 종목이 957. 아직은 하락 종목이 일방적으로 많은 편이나 전개 밑으로 내려왔는데 계속 어떨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케락스님, 네. LIG 넥스원 두 산업 어느 계절 서로 비교할 대상은 아니죠. 비교할 대상은 아니고요. 차이점을 아시면 됩니다. 차이점을 아시면 서로 비교할 만한 LIG 넥스원은 079550인데요. LIG 넥스원은 방산 업체들이 다 특징이 달라요. LIG 넥스원은 뭐 하는 곳이냐? 네, 제가 일찌감치 긍정적 관찰로 했는데 이 집은 유도무기입니다. 미사일입니다. 미사일의 강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들 제가 안 내놨나요? 제일 처음 천궁 이거는 패트리어트로 보십니다. 패트리어트. 한국판 패트리어트 천궁2가 아랍에미리트로 수출이 됐죠. 그가 이쪽이 중동 지역이 은근히 우리한테 맞는 게 미국이 첨단 무기를 잘 안 줍니다. 사우디도 그렇고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패트리어트 잘 안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천궁2 여기 36억 달러. 그 다음이 현궁 이게 제블린입니다. 제블린보다 낫다. 제블린은 꼬르고 한 30초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현궁은 바로 꼬르고 바로 쏴버려가지고 요게 또 예멘 내전에서 네, 반군 오토바이를 바로 맞춰버려가지고 정말 정확하다. 그다음 비궁 네, 요거는 이제 배 요것도 아랍에미리트에 팔았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좀 미사일 쪽입니다. 미사일. 그러니까 지금 중동이 시끄럽지 않아요? 그렇죠. 전부 미사일 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IG 넥스원이 올해 들어서는 작년에 막 우크라이나 싸울 때는 탱크니 뭐 자주포니 이런 것들이었는데 중동은 지금 미사일을 쏴제끼니까요.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그 로보틱스 로봇 관련 고스트 로봇이라고요. 이제는 앞으로 터미네이터처럼 로봇과 싸우는 시대가 옵니다.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가 상당히 호재로 받아들여서 최근엔 고스트 로보틱스 때문에 올라가고 있어요. LIG 넥스원은 이런 특징을 가진 회사군요. 작년에는 별 재미를 못 봤는데 올해는 말씀드린 중에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본격적으로 줄어드니까 지수가 야무지게 올라가죠. 역시 시장에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아직은 상승 종목이 565대 하락 종목이 932. 상승 종목의 증가세가 뚜렷하지는 않네요. 그 이유는 오늘 지금 또 시장에 단타하시는 분들 전부 LS 머티리얼즈가 지금 1,400만 주거든요. 여기 다가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LS 머티리얼즈가 이제 힘이 좀 떨어지면
상승 종목이 좀 늘어날 것 같은데, 자, 조금씩 늘어나는 분위기죠. 오늘 JLK, YG 엔터테인먼트 그동안 좀 조정받았는데요. 올라갈 때는 주식이 항상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올라갈 때는 네, 블랙핑크라는 IP를 확보했다. 이제 팀으로서 재계약했기 때문에 이러면서 올라가다가 빠지면 또 뭔 얘기합니까? 아, 블랙핑크로는 했는데 개별로는 안 했잖아. 이러면서 또 빠집니다. 이게 주식이죠. 양면성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는 뭐냐? 저 같은 참모가 있어요. 중심을 잡아줘요. 중심은 뭡니까? 블랙핑크라는 IP 확보, 이게 중심이죠.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 지금 시총이 1조도 안 합니다. 근데 SM도 2조대, 그 다음에 JYP는 3조대죠. 근데 블랙핑크나 IP를 확보한 마당에 시가총액이 1조 머무른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네, SM보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한 1조 한 5천억 정도는 가야죠. 여기에 이제 중심을 제가 잡아드리는 거예요. 자, YG가 다시 고개를 조금 드네요. 오늘은 중앙첨단 소재가 좀 돋보입니다. 이제 서서히 시장에 중앙첨단 소재라는 회사가 있다. 우리 정의원님, 프로연 CEO님은 하도 우리 하 대표한테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았지만, 이제 시장은 엔캠이라는 종목도 이제 조금 알기, 전액을 이제 조금 알기 시작하고요. 중앙첨단 소재도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이제 인지하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첨단 소재를 오래 물리셔가지고 마음고생 엄청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저는 빠지는 걸 상상을 못했는데 저는 2,500원 정도로 바닥으로 봤어요. 정말 빠지더라고요. 지난 9월, 10월에 역대급 폭락장이 오니까 와, 참 1,300원까지 빠졌네요. 아직 사람들은 시장은 중앙첨단 소재라는 회사를 있는지도 잘 모른다. 자, 그 시장의 눈높이를 맞추십시오. 지금 대주주가 50억이 될 것 같다. 자, 50억, 대주주가 50억이 되면 심리적으로 호재를 작용하겠고, 우리 정의원님, 프로연 CEO님은 여기 말씀드렸듯이 올해 상승률 상위 종목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 중에서는 지금 업황까지 감안할 때는 좀 이쪽이 유리하겠죠? 의료, AI 이쪽이 만약에 대주주가 30억이나 50억으로 상향된다면 이 종목들이 좀 먼저 움직일 것 같다. 이런 느낌 듭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차트 흐름들 한번 지금 제 방송 끊으면 살펴보십시오. 아무래도 많이 빠지고 들어오는 종목이 장대겠죠. 그리고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대주주 여건 이거는 정말 잘못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부 언론에는 이게 해당하는 게 뭐 대한민국 투자의 0.005%라고 그런 기자들은요, 제가 볼 때는 중국 기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의 광고를 받든지 어쨌든 우리나라에 뭘 침소봉대해서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핵심은 그냥 팔지 못하는 회사의 대주주는 그 규정이 없어도 못 팔아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뭡니까? 팔고 사면 그만인데 그냥 연말에 안 팔아서 내가 국세청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걸 팔기를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이거는 그 부자 감세 이런 얘기하는 것들은요, 정말 제가 볼 때는 그 김씨 일가, 김씨 왕조의 하수인이든지 우리 국민을 흩뜨려서 경제를 붕괴시키려는 그 나쁜 의도가 아닐까. 전혀 논리 안 맞는 얘기죠. 빨리 없애야죠, 사실은. 규정 자체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나라 상속세가 경영 55%입니다. 경영권을 넘기는 상속세는 55%예요. 우리나라. 아주, 그러니까 산업공상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산업공상 아직도 우리는 사자들이 대단하다고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상을 개똥으로 알아요. 제일 우습게 생각해서 지키지도 못할 상속세를 만들어 놓고, 네, 요거 못 지켰다고 해서
네, 다들 협박하고 감옥에 보내고 그러면서 기업인들을 자기들 이 옥죄는 그런 짓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제발 좀 우리 기업인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멋진 사람들입니까? 기업인들을 우리가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정치와 언론만 좀 선진화된다. 주식시장이 만포인트를 금방 갈 것 같은데, 제발 좀 새해에는 그런 물갈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흐름을 보니까요. 오늘 중앙첨단 소재가 돋보여 리튬 버스도 플러스가 났네요. 자, 어제 설명을 해드렸죠? 우리는 리튬 연모가 뭔지 우리 정의원님, 프로연님, 시연님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99%의 시장 참여자들은 네, 소금과 네, 리튬이 관계가 있다고 착각, 이런 무식한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근데 모르니까 그런 거. 그만큼 우리나라에 소재 전문가가 드물다. 제가 그동안에도 전해길 잘 모른다 하는 얘기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리튬 연도 모르듯이 리튬은 아예 몰라요. 그래서 연모 소금과 리튬은 아무 관계가 없고 리튬은 마그마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연모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리튬 염수라고 해야 됩니다. 리튬 염수인데 요거를 여기서 리튬을 추출하는 방법은 아직도 정립된 게 없다. 알버말이라든 간판 리튬도 이런 기술을 개발하려고 애쓰고 있고, 그래서 리튬 보스 하이드로 리튬의 전웅 박사는 이 부분에 일찌감치부터 개척해온 인물이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고, 다만 불만은 이번 하락기에 보듯이 시장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또 업계에서도 너무 고압적 태도다. 니들이 아쉬우면 찾아오겠지. 이런 식의 영업 마인드다. 이런 후문도 들리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제발 좀 그런 게 좀 마인드 좀 바뀌고 시장과도 좀 소통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몇 차례나 회사 측에다가 인터뷰 한번 하자. 단방 인터뷰 한번 하자. 제 이름은 회사도 알고 있다 그러네요.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안 해주고 있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주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주님들이 지금 마음고생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요인들은 우리가 기억하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9시 33분인데요. 수급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코스닥 시장이 뭔가 좀 변화가 좀 주춤하니까 지수도 네, 상승폭이 지금 0.5% 역시 에너지가 세다. 등락 종목 수는요 645대 850 아까보다 상승 종목이 193 종목 늘었고요. 그 다음에 하락 종목은 151 종목 줄어들었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꽤 많이 늘었죠. 아직은 하락 종목이 우세하나 자, 빨리 줄어들고 상승 종목이 빨리 늘어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JM님 엔캠 팔았다. 자, 그러시면 제가 그 말씀 조금 드렸죠. 엔캠을 팔아서 엔캠을 못 사셨다면 중앙첨단 소재를 사시면 되죠. 거의 암수 한 몸에 해당하는 이 몸이 저 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엔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중앙첨단 소재 하락할 때 신경질 나서 파신 분들은 안판챔 치고 다시 채워두십시오 하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식은요 정말 카멜레온이 되셔야 됩니다. 유연하게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이 섰다면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주저하시면 네, 기회비용입니다. 자, 시장이 그래서 에너지가 확실히 느껴지네요. 외국인이 조금만 도와주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은요 외국인이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코스닥 시장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물론 다시 외국인 순매도가 늘어나면 코스닥이 또 기주가 할 건데 외국인의 순매도가 늘어나서 코스닥이 밀리는 힘보다는 순매도가 줄어들 때 반등하는 힘이 훨씬 세다. 아침에 확인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머지 보시면 LS 머터리얼즈가 힘이 빠지는지
얘가 이렇게 힘이 빠지면 네, 여기에 있던 단타 자금들이 이제 딴 데로 막 또 흩어지겠죠. 그래서 외국인 첫째는 오늘 외국인들을 보시고 두 번째는 LS 머터리얼즈 흐름을 보시면서 여타 종목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JM님 말씀처럼 네, 오늘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건데 10시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그래서 만약에 대주주 요건에 상향된다 한다면 그거는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거고요. 호재로 작용한다면 아무래도 올해 상승폭이 컸던 그 중에 AI 의료주들을 공략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 아침에 올라가는 이걸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10시에 청문회에서 좀 대주주 요건을 상향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려고 움직이나요? 네. 자, 전략 쓰셨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저랑 오로스 테크놀로지 회사가 지금 어떤 장비와 어떤 영역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엔캠이 어떤 위치에 있는 회사인지, LIG 넥스원이 어떤 특성을 가진 회사인지 여러분들이 다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좀 간단하게 제가 염호가 어떤 건지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지식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의 학식으로는 얼마든지 주식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은요, 펀드 매니저보다 더 낫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9월, 10월에 그 폭락장은 여러분 머리에서 지우십시오. 이거는 제 30여 년 주식 인생에서도 가장 IMF부터 더한 하락이라서 이런 흐름을 기준으로 시장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건 정말 수십 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일이고 따라서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디너전 산타랠리를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지금은 걱정보다는 얼마나 빨리 내가 손실을 회복할 것인가. 이제부터 시작이다. 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캡티비전에 대한 이사진들에 대한 조사도 여러분들이 확인했듯이 여러분의 참모는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기업 가치에 비해서 현재의 저평가된 종목을 합리적으로 찾아내고자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 계속 앞으로도 저와 함께 저를 참모로 두시고 하시면 네, 빨리 회복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은 수요일이라서 정혜원님만 모시고 방송하기 때문에 목요일날 12월 21일날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시러 오겠습니다. 네, 그 다음 JM님 캡티비전 보호예수기간 네, 캡티비전의 보호예수기간 간단히 봐드릴게요. 보호예수기간은 6개월입니다. 미국은요. 그래서 700만 주 보험료 6개월. 내년 4월 말 정도 보시면 돼요. 4월 말 정도인데 기존의 경영권 지분은 팔 리가 없는 거고 재교도 팔 리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주주들이 보호 예수 기간이 끝난다고 주식 팔지는 않잖아요. 경영권 지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4월 말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요. 저는 내일 목요일 날 아침 8시 30분에 우리 정의원님, 프로인 CEO님 모시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특급 참모, 여러분께 도움돼가지고 애쓰는 참모, 아태민경제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